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기숙형 오디세이 꿈틀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오디세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오디세이 학교는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을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오디세이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맞는 스스로의 역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밟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부모님한테 의존되어 있는 삶을 버리고 정말 자기 삶의 주인으로 교육의 주체로 새롭게 탄생하는 정말 저는 위대한 학교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에 7번째 신입생을 맞이하는 오디세이 학교가 이제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꿈틀리 학교와 함께 시즌2에 해당하는 기숙형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이 기숙형 프로그램은 특별히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생각하는 미래 생태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생태 전환 교육의 새로운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1년 동안 이 기숙형 학교에 가는 걸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1년 후에 부쩍 성장한 여러분의 자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참여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꿈틀리 인생학교 이사장 오연호입니다. 네, 우리 오디세이 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꿈틀리 인생학교에서 기숙형으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살면서 자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성이 확실하게 키워질 겁니다. 그동안 집에 왔을 때 냉장문 열어보고 엄마 반찬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밥도 해보고 반찬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자기 주도성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야 인생은 참 살만하구나 이러한 것을 듬뿍 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1년 꿈틀리 인생학교 오디세이 학교 이 연합 프로그램에 아이를 맡겨보십시오.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설계하고 그렇게 되면은 학업 공부도 더 잘하고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생태전환 기숙형 프로그램 오디세이 꿈틀리 인생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본 영상은 기숙형 오디세이 꿈틀리 인생학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사진, 영상 등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궁금하셨던 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월 22일 학교 방문의 날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도록 사전 신청 링크 또는 학교 전화를 통해 방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교 설명회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일정 안내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 학교 방문 신청뿐 아니라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사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디세이 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 드립니다. 1월 22일 토요일에는 학교 방문의 날을 통해 기숙형 오디세이 꿈틀리 인생학교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합니다. 시간은 추후 개별 안내 드립니다. 1월 17일 월요일부터 2월 9일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며 오디세이 학교 방문 접수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후 접수가 완료되면 2월 12일 토요일 학생, 학부모 면접이 이루어지며 14일 월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개별 안내 드립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키워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환학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1년 과정의 학교이며
지난 20년 동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온 민간 대한교육기관과 공교육 내에서 새로운 교육을 고민해온 공교육 교사들이 함께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민관협력학교입니다. 또한 공교육 교육 혁신의 모델을 보여주는 미래학교입니다. 기숙형 오디세이 꿈틀리 인생학교는 강화도 부른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꿈틀리 인생학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틀리 인생학교는 2016년 설립된 한국형 애프터스쿨레입니다. 매년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1년을 함께 지내며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애프터스쿨레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애프터스쿨레란 9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1년 또는 2년간 또래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덴마크의 특별한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덴마크에는 250여 개의 애프터스쿨레가 있으며 전체 청소년의 25% 정도가 애프터스쿨레를 경험할 만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꿈틀리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로 성적 줄 세우기와 입시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1년을 선물합니다. 꿈틀리 인생학교의 설립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옆을 볼 자유, 인생은 즐겁다, 자존감과 더불어 함께, 스스로 일어나고 밥하고 빨래한다,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한다, 우리와 세계를 알게 한다. 오늘 온라인 학교 설명회에서는 꿈틀리 인생학교가 가진 교육 목표와 설립 정신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꿈틀리의 수업과 생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6기 친구들에게 꿈틀리란 어떤 곳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모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르입니다. 저는 우디입니다. 저는 다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늘입니다. 저는 영맹이입니다. 꿈틀리 6기 강수라고 합니다. 일탈. 기회다? 두 번째 고향입니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고단한 힐링? 좋은 학교. 힘든 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쉬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회 만연한 질서 속에서 저는 일탈했습니다. 꿈틀리 인생학교로 왔거든요. 좋은 경험, 특별한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꿈틀리 인생학교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꿈틀리는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을 주는,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옆을 볼 자유를 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힐링이긴 한데 뭔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죠? 와보시면 알아요. 막 자연에서 자연 옆에서 살고 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들고 있는 고구마 저희가 직접 키워서 팔고 있는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6기 친구들에게 꿈틀리란 이런 의미였네요. 다음으로 꿈틀리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옆을 볼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옆을 볼 자유는 꿈틀리 인생학교의 중요한 설립 정신입니다. 먼저 옆을 볼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앞을 보고 달리느라 평소에 하고 싶다 생각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옆을 볼 자유가 딱 생기는 순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건드려 볼 수 있고 한번 해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험이 풍부해지는 내가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있지만 쉽게 못 누리죠.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쉽게 못 누리는 건데 꼭 필요하고 언제나 있지만 못 누렸던 것이다. 사실 오기 전에 옆을 볼 자유라는 거의 뜻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거의 뜻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꿈틀리에서 잠시 쉬면서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옆도 보면서 갈 수
수 있는. 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좀 쉬어도 괜찮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꼭 살면서 한 번쯤은 있어야 할 시간? 기회? 꿈틀리 인생학교에서 옆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주변을 살피는 일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이제 꿈틀리의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꿈틀리 인생학교의 설립 정신 중 인생은 즐겁다는 학교의 교육 과정만 봐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저희는 여러 수업 중에서 듣고 싶은 수업을 스스로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요. 특징적인 점은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꿈틀리는 1년제 학교이기 때문에 매년 어떤 친구들이 입학하느냐에 따라 학교 분위기와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된답니다. 올해 있었던 수업이 다음해에는 없어지기도 하고 작년에는 없었던 수업이 올해 개설되기도 하고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진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시민 교육, 프로젝트, 그리고 글쓰기나 미술, 음악 같은 수업들은 매년 진행되면서 교육과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꿈틀리의 수업을 크게 구분하면 일상 수업, 특색 교육과정, 교과 외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학기 시간표예요. 1학기는 선택하는 수업이 정말 많답니다.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간표예요. 글쓰기 반도 선택하고 미술, 음악 수업도 다양한 분반 중에서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시간표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정말 많은 수업이 있답니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뒤이어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은 2학기 시간표입니다. 2학기 수업은 조금 다른데요. 오후는 주로 모두 함께 참여하는 수업, 그리고 오전은 선택하는 수업으로 짜여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최소 2개의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나머지 공강 시간에는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해요. 보통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공강 시간을 보낸답니다. 꿈틀리 인생학교의 교육과정 중 일상 수업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학기 일상 수업에는 글쓰기, 영어, 미술, 음악, 특별활동과 같이 아주 다양한 수업이 있어요. 대부분의 수업이 여러 주제로 나뉘어 소규모 수업을 한답니다. 먼저 글쓰기 수업에는 일상 글쓰기, 평론 글쓰기, 필사반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평론 글쓰기는 하루에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각자 글을 써보는 수업이고 일상 글쓰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기, 릴레이 글쓰기 등을 하고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교정하는 수업이에요. 필사는 베껴서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반은 주로 독서를 하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옮겨 적는답니다. 아주 낭만 있는 수업이에요. 글쓰기 수업을 하고 나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글쓰기를 하기도 해요. 다음은 미술 수업입니다. 1학기에는 디자인, 도예, 자연 그리기로 나뉘어 수업을 했어요. 디자인반은 올해 학교 주변의 나무, 조개 등 자연에서 구한 재료로 드림캐쳐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내기도 했어요. 도예는 흙을 반죽해서 그릇, 화분, 컵, 장식품 등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만드는 반이에요. 흙반죽을 만지다 보면 슬라임 만지는 기분이랄까요? 어쨌든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자연 그리기 반은 새싹, 꽃 같은 자연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주로 야외에 나가 그림을 그렸답니다. 다음은 음악 수업이에요. 먼저 핸드벨은 악기를 처음 접해본 친구들이나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악기예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연주했어요. 친구들이 연주를 할 때면 학교가 종소리로 예쁘게 울렸어요. 기타반은 각자 연주하고 싶은 곡을 정한 뒤 그 곡의 코드, 주법 등을 익히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기타를 전공하는 졸업생이 와서 1일 선생님을 해주기도 해요. 풍물반은 징, 장구, 북, 꽹과리를 함께 연주하는데요. 꽤나 체력을 많이 쓰지만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어요.
다음은 특별활동이에요. 아카펠라는 매년 꼭 개설되는 나름 전통 있는 수업이에요. 반주가 없기 때문에 음정이 헷갈릴 수 있어서 아주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수업인데 다들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답니다. 요리반은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메뉴를 만들었어요. 항상 만들고 난 후에는 다른 반 친구들과 모두 나누어 먹었어요. 건몸반은 주로 맨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반이에요. 대부분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수업하지만 산책도 많이 한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산책반은 강화도와 근처 다른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곳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배우기도 하고 전국의 맛집 멋집들을 꿰고 계신 완수쌤 덕분에 예쁜 곳에 많이 다녀왔어요. 이제 이번 학기 일상 수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2학기에는 1학기 때는 없었던 수업이 많이 개설돼요. 1학기 때 다양한 수업을 체험해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업을 골라요. 올해 첫 번째 선택 수업에는 1학기의 건강한 몸 만들기에 이어서 운동 강도가 세진 강건한 몸 만들기, 바느질반, 그리고 칼림바를 연주하는 칼림바 반이 있어요. 댕댕이도 관심을 보이네요. 바느질반도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수업을 해요. 우리 학교의 큰 장점이죠. 지금은 각자 수놓고 싶은 것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올해 두 번째 선택 수업은 독서 모임, 연기, 소풍반이에요. 연기 수업은 이번에 처음 개설된 수업이에요. 발음, 억양, 표정 같은 연기 기술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수업인데 지금은 짧은 대사 위주로 연습하고 있어요. 올해 세 번째 선택 수업은 유튜브, 나들이, 한국사 반이에요. 이 세 가지 수업 중에 하고 싶은 것을 골라 수업을 들으면 더 즐겁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유튜브반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채널을 관리하는 등의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먼저 공동 유튜브 채널인 우크사를 개설하고 각자의 개인 채널을 하나씩 만들어 운영 중이랍니다. 컨텐츠 내용은 아주 자유로운데 최근에는 아령으로 라면 먹기를 했었어요. 우크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키다운입니다. 저는 꿈틀리의 특색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꿈틀리 인생학교의 특색 교육과정에는 합창, 모든 모임, 서로 배우기, 민주시민교육, 농사농사, 프로젝트가 있어요. 먼저 합창입니다. 합창은 애프터스쿨레의 기본 과목이에요. 노래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모두가 참여하는 기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함께 노래하며 화음을 맞추면서 조화를 이뤄요. 초반에는 다들 목소리 내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참 자연스러워요. 4월에는 합창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간도 가지고 최근에는 신안 교육 포럼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다음은 모둠 모임입니다. 모둠은 쉽게 말해서 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이름을 따서 아보모둠, 파도모둠, 보름모둠 총 3개의 모둠이 있어요. 모둠 친구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모둠 모임 시간에 볼링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모둠의 팀워크를 다지는 활동들을 해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스케이트를 타러 나가거나 자전거를 타러 나갈 수도 있어요. 다음은 서로 배우기입니다. 서로 배우기는 친구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취미나 특기를 알려주는 활동이에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늘 쓰는 사투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알려주기도 해요. 올해 서로 배우기 때는 경남 고성에 사는 모아가 선생님이 되어 사투리 수업도 했었고요. 기타 수업, 축구 교실, 그리고 탁구까지 친구들의 취미나 특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배우기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수업 주제들이 나온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을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은 매년 학생이 주도해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다루는 주제로는 강화지역, 역사, 노동, 경제, 환경, 평화, 인권 등이 있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준비 시간도 길고 활동도 다양해요.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되기도 하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답니다.
사기 노동팀은 무려 3박 4일간 가상의 회사를 만들고 모두에게 역할을 분배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실감나게 체험한 뒤에 노사협정까지 해보는 과정을 3주 정도 준비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올해 저희는 2주간의 노동 개념 공부를 끝내고 노동 부루마블을 해서 공부했던 개념들을 게임을 통해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인권 영화제에 참가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나온 쓰레기로 만들기 대회도 열었어요. 이 사진들은 올해 민주시민교육, 환경과 관련해서 열린 채식 요리 대회예요. 심사 기준을 보시면 저희의 친환경적인 수업 목적이 와닿으시죠? 배추팀, 부추팀, 쪽파팀, 대파팀으로 나뉘어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모두 직접 했어요. 완성된 요리를 함께 먹으면서 채식 요리는 맛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깨졌어요. 정말 재밌게 수업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은 농사입니다. 저희는 농사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어요. 농사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지를 경험한답니다. 농업이라는 분야는 자연과 환경, 생명을 살리는 농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농사를 통해서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을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일머리를 익히게 돼요. 나중에 이 일머리는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죠? 농사는 크게 논농사와 밭농사로 나뉘는데요. 벽실을 소독하고 모짜리를 하고 모판떼기를 하면 모내기를 한답니다. 참, 꿈틀리에는 매년 모내기 때마다 졸업생들이 도와주는 아주 특별하고 훈훈한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벼가 노랗게 익으면 추수 후 도정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쌀 포장지를 디자인하고 소포장까지 한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쌀은 꿈틀리를 도와주신 분들과 학부모님께 전해지고 저희가 먹기도 하고 또 새로 입학할 친구들이 먹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논농사의 처음과 끝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돼요. 다음으로 밭농사는 일상적으로 먹기도 하고 김장에 쓰일 것들을 농사지어요. 상추, 고추, 가지, 호박, 감자, 고구마, 배추 등 정말 다양한 농작물들을 키운답니다. 올해는 농사가 민주시민교육, 경제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고구마를 수확해서 판매했답니다. 때로는 귀찮고 덥고 힘들지만 막상 수확할 때가 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게 돼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젝트는 개인 프로젝트와 졸업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개인 프로젝트는 간단히 설명하면 스스로 나만의 과목을 만드는 것이에요. 한 가지로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짧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중간 발표를 해서 서로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나누고 졸업 때는 최종 결과물을 발표해요. 영상 제작, 책 만들기, 음악 만들기라는 주제로 나뉘는데 주제마다 선생님이 배정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얻어요. 중요한 점은 주제 속의 주제는 우리가 정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책 만들기를 선택하더라도 시집을 만들 수도 있고 사진집을 만들 수도 있고 동화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책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정해진 프로젝트 방식 이외에 자유롭게 다른 개인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답니다. 1학기 초반에 다 같이 모여서 개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기타 연주 녹음을 목표로 연습도 하고 작곡이나 작사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기도 하면서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간답니다. 초기 계획과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졸업 프로젝트입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매년 마지막 학기에 졸업을 대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모두 함께 참여해요. 결과물은 졸업식 전날과 졸업식을 통해 발표한답니다. 1기부터 5기까지의 졸업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졸업 프로젝트는 11월 중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될지 무척 기대돼요. 졸업 프로젝트는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어떤 졸업 프로젝트를 할지 정하게 돼요. 4기가 졸프로 댄스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5기의 졸업 티셔츠 디자인도 보이시죠? 1기부터 5기까지 졸업 프로젝트 영상은 꿈틀리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저는 저와 친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과 외 교육 활동을 설명드릴 거예요. 교과 과목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답니다. 교과 외 교육 활동에는 동아리, 이동학교, 야외활동, 김장 및 송편 빚기가 있어요. 먼저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3명의 친구만 모인다면 개설할 수 있어요. 매년 입학한 친구들끼리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1기부터 6기까지의 동아리 활동은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우리 학교는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동학교입니다. 이동학교는 학교와 지역, 나아가 세계를 캠퍼스로 삼는다는 뜻을 품고 배움을 찾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동학교를 진행했어요. 이동학교의 특징적인 점은 다양한 주제로 팀을 이루어 원하는 곳으로 여행하듯 공부하는 것이랍니다. 선생님들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주제를 고르고 갈 곳을 정하기 때문에 더 즐겁게 임할 수 있어요. 2년 전에는 이동학교로 모든 학생이 덴마크 한 달 살이를 했어요. 3주는 덴마크 현지 애프터 스콜레에서 지내고 마지막 한 주는 각 지역의 다양한 애프터 스콜레들을 방문하고 코펜하겐에서 자유여행을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덴마크의 좋은 곳만 돌아다니는 편한 여행이 아니라 덴마크에 살아보며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감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현지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홈스테이를 통해 덴마크에서의 삶은 어떤지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경험해 보기도 했고 여행 막바지에는 스스로 기획한 팀별 자유여행으로 코펜하겐을 여행했답니다. 올해도 덴마크에 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지 못해서 아쉽게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국내 이동학교로 대체해서 이동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에 이동학교를 다녀왔는데 제주 뚜벅이, 제주 유기동물봉사, 부산 도장 깨기, 전국 맛집 투어팀 이렇게 4팀으로 나뉘어 다녀왔어요. 제주 뚜벅이 팀은 제주도에서 백패킹 그리고 새별 오름과 한라산을 등산했어요. 제주 유기동물봉사팀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고 해변에서 줍깅을 했어요. 부산 도장깨기 팀은 부산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오감으로 부산을 체험했어요. 전국 맛집 투어 팀은 맛집을 찾아 파주, 서울, 안산, 정선, 영월, 전주를 다녀왔는데 맛집뿐 아니라 미술관, 천문대, 한옥마을 등 가고 싶었던 곳도 함께 방문했어요. 2022년에 입학할 7기와도 덴마크 한 달살이 라눔 애프터스콜레 썸머스쿨을 준비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코로나19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7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외 활동입니다. 꿈틀리에는 참 다양한 야외 활동이 있어요. 야외 활동 시간은 수업 시간표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절의 변화가 눈에 보일 때 친구들이 그저 나가고 싶어 할 때 야외 활동을 하거든요. 일출과 일몰을 보러 훅 떠나기도 하고 해수욕장을 가기도 하고 워터파크나 서핑장에 가기도 하고 다 같이 운동을 할 때도 있어요. 이동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직접 계획해서 팀을 나누어 작은 이동학교를 하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우리 학교의 야외 활동은 너무나 다양해요. 다음은 김장과 송편 빚기입니다. 저희가 농사 시간에 심은 무와 배추, 고추로 직접 김장을 해요. 추석 때는 송편도 빚어요. 고추를 잘라 볕에 말리고 김장에 쓰일 배추들을 수확하는 모습이네요. 정말 열정적이죠? 수확 후에 씻고 소금물에 절이고 물기를 빼서 양념에 버무린 후에 먹음직스러운 김치를 먹는답니다. 저희는 아직 김장 전인데 저희도 얼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추석이 되면 모든 친구들이 함께 송편을 빚어요.
올해 친구들은 콩 송편을 싫어해서 대부분 깨 설탕 송편이었는데 저는 콩 송편이든 깨 설탕 송편이든 다 맛있었어요. 모두 정말 개성 있게 다양한 모양으로 송편을 빚고 쪄서 나누어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6기 실눈이입니다. 저는 꿈틀리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은 그야말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식사,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스스로의 삶을 알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삶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경험해요. 이때 식사와 설거지는 당번제로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구역 청소는 매일 방과 후에 해요. 방 청소와 빨래는 방 친구들과 함께 한답니다. 청소 구역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졸업 전까지는 모든 학교 공간의 청소 방법과 일하는 방법을 익히게 돼요. 청소 같은 위생 관리는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식사 당번은 식사 전후로 식당 선생님을 도와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해요. 청소나 식사와 마찬가지로 빨래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세탁기 사용법이나 빨래를 탁탁 펴서 넣는 방법을 꿈틀리에서 처음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빨래를 잘하는 방이 사이좋고 서로 배려하는 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하루 일과예요. 올해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8시에 아침을 먹어요. 4시 30분까지의 수업이 끝나면 저녁 식사 후 저녁 모임을 합니다. 저녁 모임은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거나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자유로운 형태로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8시부터는 1시간 동안 묵학 시간이 있어요. 묵학은 정해진 장소에서 조용히 과제를 하거나 책을 읽는 등 전자기기 없이 나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해요. 24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생활관 학교에서는 개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늘 권하고 있어요. 묵학 이후에는 잘 준비를 하고 11시에 불을 끄게 됩니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표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주로 자유시간이 많은데요. 주말에는 주말 선생님과 나들이를 다녀오거나 친구들끼리 버스를 타고 나가서 놀다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꿈틀리에서 필요한 모든 결정사항은 다모임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다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진행돼요. 누군가 건의함에 공론화하고자 하는 안건을 제출하면 모두 의견을 내고 토론을 거쳐 규칙을 정하고 지키며 생활합니다. 놀러 가는 날, 휴대폰 쓰는 시간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한 논의는 다모임에서 이루어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맛있으신가요? 밥 먹는데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쌤 핸드폰 하고 계신데? 꼬마를 말리고 있죠? 그리고 저기서 아부 선생님이 고양이를 놀아주고 있네요. 난 씻을 거야 이제. 연맹입니다. 저 다운이에요. 더
아주 맛있게 먹으시네. 어? 할 수 있어. 시작. 좋아. 아, 야간 모드가 꿈틀리 인생학교의 1년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꿈틀리 인생학교는 3월에 학기를 시작해 다음해 2월에 졸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다양한 수업과 활동을 하려면 1년이 아주 바쁘게 지나가겠죠? 먼저 12월 신입생 모집과 면접이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내년에 들어올 친구들의 면접을 도와주곤 하지요. 올해 면접 일정은 학교 블로그에 공지될 예정이랍니다. 2월 말에는 본격적으로 꿈틀리 식구가 될 준비를 합니다. 바로 예비학교예요. 예비학교에는 꿈틀리는 어떤 곳인지, 꿈틀리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모두 함께 지내며 알아가는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3월이 되어 입학을 하면 꿈틀리의 주인으로서 1년간의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3월에는 안전교육, 인권교육 등 기본 특강과 강화 역사 탐방을 해요. 4월은 아주 바쁜 달이에요. 민주시민교육, 글쓰기, 농사 등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고 개인별로 계획한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됩니다. 식목행사 덴마크 특강도 있어요. 5월에는 친구들이 직접 준비해서 발표하는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요. 그동안 수업과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부모님을 초대해 발표하고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단기방학도 있어요. 아, 그리고 농사의 꽃, 모내기도 한답니다. 이번 5월에 심은 벼들이 벌써 많이 자랐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7월이 되면 슬슬 여름방학을 준비한답니다. 수업 생활평가와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요. 작은 이동학교를 다녀오기도 해요. 원래 올해 7월에는 다 같이 덴마크에 다녀올 계획이었는데요.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올해는 국내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9월에는 2학기를 시작하며 배추와 물을 심고요. 바자회를 열기도 한답니다. 10월은 5월에 열심히 심은 벼를 추수하고 내년 진로에 대한 상담이 시작되어 꿈틀리를 졸업하고 무엇 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올해 10월은 고구마도 캐고 이동학교를 다녀와서 바쁘게 보냈어요. 11월에는 9월에 심은 무와 배추로 김장을 한답니다. 저희가 김장한 김치는 내년 7기 친구들이 먹게 되겠네요. 여러분, 꿈틀리에 와서 제가 만든 김치를 한번 맛보세요. 12월에는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고 1년 평가와 프로젝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끝난 뒤 2월에 다시 모여 일주일간 지내며 졸업 발표와 졸업식을 해요. 바쁘지만 알찬 1년이죠. 내년 7기 친구들도 꿈틀리에서 1년을 온전히 즐기길 바랄게요.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꿈틀리의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숙형 오디세이 꿈틀리 인생학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 남겨주시면 추후 라이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오디세이 학교는 학력 인정 각종 학교이기 때문에 생태 전환 기숙형 프로그램 또한 일반 고등학교와 같이 무상교육입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기숙사비는 별도로 한 달에 48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숙사비에는 식비도 포함됩니다. 또한 여행에 따른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중간에 원적교로 복교할 수 있나요? 오디세이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원적을 둔 상황에서 1년간 위탁 교육을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숙형 오디세이 꿈틀리 인생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도 본인이 희망하면 담임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언제든 복교가 가능합니다. 외출과 외박은 가능한가요? 평일에는 강화 외 지역으로는 외출이 되지 않습니다. 강화 내의 외출의 경우에도 저녁 모임 전, 즉 오후 7시 30분까지는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달에 2번 의무 외박 주간에는 학교에 남지 않고 가정에서 주말 시간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방문 상담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신청 링크 또는 032-937-7431로 연락해주세요. 기숙형 오디세이 꿈틀리 인생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